자, 최근 소금물로 관장을 하면은 불치병이 낫는다. 이렇게 불법 의료 시술을 한 부부가 붙잡혔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전설의 투수 무쇠팔 바로 고 최동원 투수가 이 소금 관장을 받았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상철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천 차장. 네. 최동원 투수 굉장히 좋아했죠. 야구도 네, 좋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엔 이런 시술까지 받았다는 거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2011년 9월에 이제 최동원 씨가 이제 목숨을 이제 운명을 달리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많이 아픈 상태였습니다. 대장암에 예. 발병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때 아마도 지푸라기도 잡아보려는 심정에서 현대의술로는 고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니까 어쩐 그 사상의학이나 이런 부분에 매달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았고 그 관장 시술을 받은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최동원 선수가 일찍 떠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는데 생전의 모습 잠깐 보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 내가 해야 될 자리. 마지막은 진짜 감독이라는 자리에 한번 서보고 싶어. 욕망과 도구와 꿈이 있다 나는. 그냥 기회가 온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할 각오가 되어 있다. 예, 마지막 장면에서 살이 좀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인데 네. 결국에 대장암으로 별세하셨죠. 저 당시에 이제 상당히 대장암이 많이 진행이 돼서 예. 고치기 아마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저기를 찾아간 것 같은데 결국 저기에 했던 시술들이 전부 사기였던 거죠. 자, 그러면 그 정도면은 사실 누가 효과를 봤다 이런 뭐 추천도 좀 받고 했을 텐데, 그죠? 네. 예, 뭐 주변에 저걸로 효과를 좀 본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효과를 봤다고 본인들은 주장하고요. 또 예. 그 목사 측에서는 홈페이지에 예. 최동원 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홍보 모델이 사실상 된 거죠. 근데 본인은 낫지는 못했고요. 보면 사진 한 너댓 장 정도가 홈페이지에 걸려 있고, 네. 그 밑에는 무쇠팔 최동원도 다녀갔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이 관장 시술을 받았다. 이렇게 예. 홍보를 많이는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뭐 사실 궁금한 포인트인데 네. 왜냐하면 불치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저런 시술을 받고 싶으실까 봐 그 부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소금물입니다. 예. 100% 소금물을 네. 이 호스를 통해서 항문을 통해서 소금물을 넣고 네. 그게 이제 타고 올라가면 대장 속에 머물게 되고요. 그거를 뱉거나 또 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예. 오랫동안 장에서 머무르다 있다가 한 뭐 8일이나 9일 정도 있다가 꺼내면 거기에서 나쁜 균들이 싹 쏟아져 나온다. 예. 이런 개념인 겁니다. 네. 사실 소금물이 몸에 들어가서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다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다 그걸 하죠. 예. 안 할 리가 없겠죠.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자, 피해자들 목소리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암 환자는 누구나 자기 스스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의사들한테 교육을 시키고는 의사들이 가는데 선생님, 중환자 들어갔는데 간장을 해야 되는 말을 그 강 원장은 절대 병원에 못 가고 하더라고요. 이상해서 병원에 전화해서 바로 갔습니다.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간을 보더만 죽으려고 그랬냐고. 간이 텅텅 부어가지고. 자, 지금 피해자가 저분뿐만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확인된 것만 이제 20명 정도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돈을 입금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저기 가면 120만 원, 9박 10일 일정에 한 120만 원의 어떤 시술비를 내야 된다고. 9박 10일 동안 9박 10일 머물러야 되는군요. 한 펜션이나 이렇게 춘천이나 충주 이런 데 외진 펜션을 찾아가서 거기서 시술을 했는데 예. 참가비가 120만 원이고 또 뭐 의료 시술 기기를 파는데 또 별도의 돈이 들어가고. 근데 사실상 저 사람한테 목사 부부에게 돈을 송금한 사람만 한 700명 정도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근데 보통 대부분 현찰을 준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왜냐하면 송금을 하면 흔적도 남고 하니까 예. 현금을 주면 싸게 해준다거나 이렇게 했겠죠. 예. 물론 추측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한 10분의 1 정도만 어떤 그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을 하고 나머지가 대부분 한 7,000명 정도, 그럼 6,000명 넘는 사람들은 현금을 줬다. 네. 그러면 피해 액수가 뭐 1,000억 원대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지막에 서 있는 그분들을 심리를 이용해서 지금 돈벌이를 한 건데 자, 류혜 교수께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자, 저분 처벌을 좀 받을 텐데 얼마나
중한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하네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불법 의료 행위냐 아니냐는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정말로 그 죽음과 인과관계가 있느냐도 입증이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기라고 본다면 정말로 그러면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냐는 거죠. 예. 기망행위가 내가 이 치료를 한다면 너가 낫는다는 확신을 주고 그 확신에 의해서 돈을 입금했는지 아니면 정말 캠프에 가서 그냥 그 관장을 하는 것에 돈을 낸 건지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또 사기 규모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사기가 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피해 액수가 커진다면 그 형량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요. 또 하나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관장을 한다. 그래서 살이 안 빠져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형법상 사기죄가 될지 불법 의료가 될지도 지금 아주 난해한 입장입니다. 예.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할 방법도 우리가 찾아봐야 될 텐데 그건 네. 방법이 좀 애매하겠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관장이라는 것이 다른 약물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호스와 소금물만 사용했습니다. 예. 그럼 소금물이 정말 유해한 것이냐 봤을 때 유해한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모든 것은 본인이 선택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아까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마음으로 가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어떤 서류를 쓴 것이 있지 않을까. 네. 내가 이렇게 하다가 무슨 피해를 봐도 된다는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이것 또한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자, 다음 사건 얘기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17일에 발생했었죠. 바로 구급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사고가 나니까 그 차량을 세웠던 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천상철 차장 그 응급차 운전자가 지금 뭐가 문제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10일로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고 합니다. 회사를 예, 본인이 예. 걸어 나가는 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상황상 회사를 다니기가 어려워져서 이제 그만두게 됐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이 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벌점, 그러니까 사고를 냈기 때문에 벌점 이런 게 많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예. 본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벌점이 많이 쌓였길래 회사를 그만둬야 될 지경인 것인지요. 10일로 아마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네. 안전거리 미확보. 그러니까 앞차를 가서 딱 들이받았기 때문에 안전거리 보통, 위약보 뒷차의 벌점. 잘못이 많으니까요. 예. 벌점 10점이고요. 벌금 네. 2만 원입니다. 그리고요. 피해 차량 운전자, 앞차 운전자가 되겠죠. 네. 2주가 진단이 나왔습니다. 벌금 또 5점, 벌점이 네. 또 5점, 합해서 15점이 되고요. 피해 차량 동승자가 또 진단 2주가 나왔습니다. 같이 예. 이 앰뷸런스에 탔던 그 아주머니도 부딪히는 바람에 조금 아프신가 봐요. 그래서 진단 2주에 네. 5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합치면 벌써 20점. 그리고 또 아이 어머니 또 진단 2주 5점. 총 다 합쳐서 벌점이 아이도 진단이 3주가 나왔다. 예. 원래 여기도 그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벌점 15점. 네. 총 벌점이 40점이네요. 그리고 벌금 2만 원. 이래서 운전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게 앰뷸런스 벌점이 많아서? 예, 예. 앰뷸런스를 운전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벌점이 많아서 운전 정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 밥벌이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만두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당시 구급 차량을 운전했던 신진우 씨 저희가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요.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이번에 면허 정지 처분 그 얘기 드리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운전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직책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만두게 되는 거죠. 사람 목숨부터 살리고 봐야지 차는 다시 고치면 탈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영영 못 보는 거잖아요.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참 안타까운데, 이게 선진국에서는 보면 구급차에 대한 일반 운전자의 그 양보 의무를 예. 강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는 지금 이게 단순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경우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저런 보상 문제 같은 게 법적 다툼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과거에도 있었지만 바로 며칠 전에 지난달 31일 날 예.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구급차와 같은 긴급 자동차의 업무 수행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을 주도록 하는 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차제에 좀 제대로 논의가 돼서 이번에 좀 보호 조치가 강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보호대치가 강구가 되고 있다. 이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류혜 교수님께 질문이 왔네요. 구급차 기사님을 구제할 방법이 없나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아이 생명을 살리려고 한 건데 꼭 벌을 줘야 하나요? 저도 너무 안타까워서 그걸 찾아봤는데요. 지금 네. 현재로는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죠. 구급차가 지나갈 때 모든 차가 양쪽으로 싹 비끼면서 정말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터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법을 만들었는데요.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00명 정도밖에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구급차가 지나가면 뒤따라가는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현행법에는 도로교통법상 구급차든 일반 차든 똑같이 운전자는 처벌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고요.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판례로 1년 전 판례입니다. 구급차의 운전 차량이 만약에 사고를 낸 후 도주, 뺑소니를 했더라도 무죄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예. 이분이 그걸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냥 도주를 했었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번에는 제가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뺑소니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정말 구급차라는 것은 특수한 차량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가지 나쁜 점이 있습니다. 119와 사설이 있는데요. 119가 1000여 대, 사설이 4000여 대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사설 차량은 왠지 가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예. 것이죠. 이 기본 개념부터 다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박성원 논설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국회에서 이제 관련 법안들이 추진이 된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혹시 좋은 소식, 법안에 따른 구제 방법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